안녕하세요. 백설정형외과 동물병원 서울역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 관절 수술 상담 시 보호자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관절 수술을 하면서 7천 건 이상 수술을 했는데 그 수많은 상담 중에서 보호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계십니다. 이런 질문들이 지금 강아지 관절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보호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슬개골 탈구는 꼭 수술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대답은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입니다. 일단 뭐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만이 슬개골 탈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그 이유는 슬개골 탈구라는 경우는 뼈가 빠진 겁니다. 뼈가 제자리에서 빠진 거를 탈구라고 하죠. 뼈가 빠졌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영양제 치료, 보조기구, 침 치료 이런 게 다 무효합니다. 오로지 수술로만 슬개골 탈구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질문 뒤에 또 반드시 따라 붙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바로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슬개골 탈구는 특성상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있는 거는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진행되느냐, 늦게 진행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수술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모든 질병에서 공통사항이 있죠. 병이 진행되기 전에 수술을 하시거나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수술 안 하고 놔두시면 슬개골 탈구 나중에 진행이 돼서 뭐 3기, 4기까지 가시게 되면 지금보다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비싸지고 당연히 예후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슬개골 탈구 수술은 꼭 시키셔야 되고요. 응급수술은 아니지만 시간을 지체하실수록 더 불리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수술이시라면 슬개골 탈구가 진행되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주변에 보니까 약물치료, 침치료 이런 거 많이 사용하던데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약물치료, 동물병원마다 약물치료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약물이 별게 아니고요. 진통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픈 것만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통제를 먹으면 당장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다리를 절던 애들이 안 절어요. 그럼 보호자분들께서 아, 다 나았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은 게 아니라 통증만 없어진 겁니다. 침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침치료를 해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잘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슬개골 탈구를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분께서 많이 혼동을 하세요. 나중에 다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조기구도 많이 사용하세요. 보조기구도 해놓으면 슬개골 탈구가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조기구 역시 슬개골 탈구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조기구는 수술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슬개골 탈구를 치료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줘서 보호자분들께서 혼동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리를 절어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잘 걷던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세요. 며칠 날 가시겠다 예약을 해놓고 그날 되면 안 오십니다. 그럼 저희가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약할 때에는 다리를 절어서 예약을 했는데 지금 멀쩡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멀쩡해진 게 아니라 통증만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보호자분들께서는 일단 수술시키시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괜찮으니까 수술을 더 이상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나중에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혹시 잘 걷더라도 그 전에 다리를 절었던 이유가 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일시적으로 전 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원인이 뭐 슬개골 탈구든 십자인대 파열이든 이런 게 특별한 원인이 있었다면 그거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수술 후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 재발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주변의 분들도 뭐 재발했다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도 재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적절하게 수술을 잘 한다면 재발 확률은 적습니다. 재발을 걱정해서 수술을 못 하실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 단독으로 수술을 했을 때 재발률이 1% 미만입니다. 재발이 없는 수술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수술을 적절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관리하신다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재발이 걱정되실수록 슬개골 탈구 단계가 더 높아지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4기보단 2기에서 수술하시는 게 당연히 회복도 빠르고 재발 위험성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발이 걱정되실수록 초기에 수술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십니다. 네 번째, 어차피 재발하니까 뭐 늦게 수술하나 일찍 수술하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어차피 재발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발률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늦게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 합병증은 뭐 십자인대 파열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뼈가 변형이 됩니다. 뼈가 변형되게 되면 그때 수술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4기까지 진행이 되면 수술 비용도 비싸지고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수술을 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도 당연히 중증이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알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1기, 뭐 암이 재발 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어차피 재발할 건데 뭐 4기까지 기다렸다 수술하지. 그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굉장히 넌센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호자분께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재발이 걱정되실수록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갑자기 슬개골 탈구가 생기니까 어제까지 멀쩡하게 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슬개골이 발생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슬개골이 하루 이틀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보호자분께서 인지를 하셨든 인지를 못하셨든 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슬개골 탈구가 점점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다리를 절기 시작하는 거지 어제 오늘 슬개골 탈구가 생긴 거는 아닙니다.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큰 충격을 받아서 어제 끊어져서 어제부터 다리를 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슬개골 탈구는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십자인대 파열됐을 경우에 꼭 TPLO라는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좋다던데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결과가 안 좋거나 그런 병원은 수술을 잘 못하는 병원이라던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십자인대 수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 TPLO라는 수술 방법이에요. 이거 수술 방법이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모든 수술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장점만 존재하는 수술도 없고 단점만 존재하는 수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상태 조건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는 다 다릅니다. 무조건 PLO가 무조건 좋은 수술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좋은 수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저희 나라는 소형견을 대부분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TPLO가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TPLO가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걸 보호자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보호자분께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상에서도 TPLO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큰 병원을 가셔도 TPLO 수술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TPLO를 하시는 좋은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까지 수술 상담 시 보호자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실제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일단 보여드려 봤습니다. 강아지 수술을 계획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불안하신 게 많아요. 이 병원이 수술을 잘하나, 저 병원이 수술을 잘하나,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워낙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혼동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인터넷을 믿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나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수술을 안 하시면 되시고요.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분께서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말이 맞나 틀리나 또 다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